주술회전 237화의 타이틀은 인해마경, 신주쿠 결전 14.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에 한국에 가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지난화에서는 스쿠나의 참격으로 고조가 쓰러지고 뒤이어 사지를 향해 질주하는 카시모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스쿠나를 서포트하기 위해 우라오메가 출진, 스쿠나와 싸우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라오메의 발을 묶는 역으로 하카리도 출진하며 양쪽 전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나부터 내리는 눈의 정체. 236화를 볼 때는 12월 24일 계절적으로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범하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고, 넷상에서는 고조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갔다는 걸 암시하는 눈이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우라오메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눈이 내린 것, 지난화부터 이미 우라오메가 상공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제한의 허식, 무라사키의 위력. 이번 화에 정확히 203m라는 언급이 있고, 신주쿠에 있는 203m의 빌딩은 모드 학원 코큰타워. 이곳은 스쿠나와 고조의 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건물이 아직 서 있으므로 무라사키에 의한 초토화 범위는 일단 반경 500m 이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로는 겨울 밤하늘의 별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때 공기가 얼어붙은 맑은 겨울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예로부터 시를 지을 때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어로 쓰인 단어라서 일본에서는 세련된 표현이라는 코멘트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라오메보다 더 위에서 등장한 하카리 킨지, 신발만으로 하카리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새사한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는 우이우이의 워프 능력으로 곧바로 이곳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카리의 영역 전개로 우라오메의 머릿속에도 쓰레기 같은 정보가 흘러들어갈 텐데, 우라오메 하면 스쿠나 외에는 관심도 없고 켄자크마저 아랫사람 취급하며 아주 다혈질인 캐릭터여서 하카리의 술식에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우라오메가 만든 얼음덩어리가 녹아 사라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요로즈가 절명의 속박과 맞바꾸어 구축한 주구, 가무토케. 이것은 주술회전 117화 속표지에 그려진 헤이안시대 스쿠나가 들고 있던 주구로, 그 주구의 술식 효과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레이션을 보면 일단 정겹게 한자가 다르지만 가무토케라는 단어는 천둥이 치다, 낙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쿠나가 이 주구를 손에 들자마자 그리운 느낌을 담아 반갑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완성도는 천년 전 스쿠나가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시모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저주의 왕이 소유할 정도의 주구, 요로즈가 목숨을 건 속박으로 구축한 점 등을 볼 때 말할 것도 없이 특급 주구, 천연모와 동격의 진기이자 이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카시모와 스쿠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스쿠나의 과거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아이로 해석했습니다만 일본어의 의미고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 존재 자체가 기피되는 아이, 저주받은 아이, 저주받은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1, 2, 3번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고 스쿠나에게 형제가 있다, 쌍둥이라는 설은 주술회전 1권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쌍둥이가 불길하다고 하는 이유는 후계자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쌍둥이 중 기피하는 것은 동생 쪽, 일본의 역사에 스쿠나를 적용하면 그에게 쌍둥이 형이나 누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술적으로 보면 쌍둥이는 흉조, 일란성 쌍둥이는 주술에서 동일 인물로 간주하므로 예외적으로 한쪽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지 않는 한 둘 다 기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스쿠나의 모델로 여겨지는 연마왕은 여동생과 함께 지옥을 관리했으며 이 둘을 합쳐 쌍왕이라 했고, 연마천의 바탕이 된 야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한 쌍을 뜻합니다. 그래서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공식 팬북을 처음 봤을 때부터 쭉 의문이었던 질문 중 하나가 스쿠나는 생전에 아내와 자식이 있었냐는 질문인데요. 가족이 있었나요가 아니라 콕 집어 아내와 자식을 얘기한 것이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서 가족관계를 감춰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카시모의 발언은 고조의 생물로서의 구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카시모가 자기 이외의 인간을 흙덩이로 본 것과 고조가 자기 이외의 인간을 꽃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꽃에 애정을 쏟는 것은 보통인데 흙덩이에 애정을 쏟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드물죠. 이것은 아마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조에게는 고전이라는 장소가 있고 친구도 동료도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차이를 느끼는 일은 있어도 그들을 깔보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애정을 주는 것도 가능했지만 카시모에게는 이런 장소, 이런 동료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두 사람의 근본에 있는 것은 최강의 고독함. 평생에 걸쳐 그 답을 찾지 못한 카시모는 스쿠나를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스쿠나의 대답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최강이 되는 것과 고독함을 채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전부 손에 넣으려는 것 자체가 탐욕에 지나지 않으며 스쿠나는 최강이 되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받아들였다. 2. 스쿠나는 최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혹독한 환경에 있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고독을 버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라고 해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스쿠나의 최대 특징은 4개의 눈과 4개의 팔, 2개의 입, 이번화 마지막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특징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개의 몸이 융합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추측과 샴 쌍둥이설, 스쿠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쌍둥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만약 이형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이라고 불렸다면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북에는 스쿠나 본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간으로 인식했을지 미묘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스쿠나가 공포의 대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존재여서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화를 보고 나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 스쿠나가 태어날 때부터 최강의 자질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214화 스쿠나의 발언을 보면 그는 약한 주제에 행복을 누리려는 인간을 아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그가 고조처럼 최강이 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키처럼 엄청난 노력과 무언가를 희생해서 최강이 된 케이스라면 보기에 겨웠다고 비웃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시모의 한 번 쓰면 끝이라는 술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술식 해방, 겐주 코아크. 주력에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육체를 고쳐 만든다. 먼저 환수는 신화, 전설, 종교 등에 등장하는 상상의 괴물, 호박은 고대의 송진이 화석처럼 굳은 것, 고대 그리스어로는 엘렉트론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의 어원입니다. 즉, 환수 호박은 바꿔 말하면 환수 전기. 개인적으로는 낙뢰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일본 요괴이자 상상의 괴물, 뇌수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밝혀진 사용 가능한 기술은 3개, 뇌내 전기 신호의 활성화에 의한 민첩성 향상, 물질의 고유 진동수의 최적화, 동조하는 음파, 조사된 것을 증발시키는 전자파.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공진현상, 이것은 전자레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서 변환할 수 있는 현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한 번 쓰면 끝, 속박으로 성립하는 술식이므로 어떤 치트 능력을 탑재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과 비교하면 현대는 전기에 관한 지식이 늘어난 만큼 발상의 폭도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술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지 이것들을 실현한 카시모의 육체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 술식 종료 후 육체가 붕괴한다고 하는데요. 육체가 붕괴하는 것이 완전히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는 것인지 아슬아슬하게 반전 술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카시모의 생사가 결정되겠지만 개개선생이라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카시모가 발동한 필중의 번개는 스쿠나에게 명중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었습니다. 스쿠나에게는 반전술식 이외에 딱 한 번 육체를 수복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있었던 수육에 의한 변신의 재개이다. 후식으로의 모습으로 있는 편이 전투에서 유리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그게 잘 통하기도 했지만 진짜 목적은 수육에 의한 육체 수복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었던 것. 주술 전성기 헤이안 시대의 스쿠나가 완전 현현하며 237화는 종료됩니다. 이번 화를 보며 느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1. 다른 과거의 술사들은 왜 수육 부화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보통은 수육한 단계에서 주물의 원래 모습, 다시 말해 과거의 술사 모습으로 즉시 변신하기 때문에
육체의 변신을 일단 멈췄다가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개개 선생의 권말 코멘트를 보면 요로즈는 얼굴만 그대로여서 수육 부활은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즉 얼굴 밑으로는 요로즈 본인이고 얼굴만 후식으로 츠미키였다는 것. 요로즈가 얼굴을 바꾸지 않은 것은 메구미를 포함해 고전 측을 속여 100점을 받고 앞으로의 전투에서 츠미키 얼굴로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모습을 남기는 부분 수육은 스쿠나와 요로즈의 공통점으로 두 사람이 수육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두 사람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 육체를 수복했지만 주력까지 회복되었을까? 지금으로선 어떤 정보도 없지만 저는 주력 회복까지는 무리, 그러나 주력 효율은 더 높아져 상대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력량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래의 육체로 돌아가면서 피지컬과 술식의 파워업이라든가 팔이 4개가 되어 2개의 인을 동시에 맺는다든가 어떤 제한이 풀린다든가 하는 확실한 이점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3. 후식으로가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술회전에서 영혼과 육체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캐릭터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 스쿠나가 마히토와 같은 영혼 우위인 경우 육체가 변해도 영혼은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식으로 메구미는 아직 영혼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되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10종 연법술은 사라졌을까? 부분 수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술식이 새겨진 운해의 전두 전야만 수육에 의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10종 연법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뇌의 일부만 남기는 것은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그 부분만 파괴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과열된 술식을 리셋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스쿠나는 10종 연법술을 통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술식을 버린다고 해도 상관없고 반대로 술식을 버림으로써 또 다른 이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